인터넷 방송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인리와 진리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항산화제와 그 비타민 정제와 음식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그 항산화제 어느 것이 더 좋을까 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가 로마린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로마린다를 소개하는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Stronger secrets revealed from around the world. These folks are sharp. We'll find out how they stay that way. Exercise, eat wisely, love the Lord and people, and have a good attitude. National Geographic devotes its cover story this month to the secrets of living longer. The issue is now on newsstands, and Dan Buettner, who wrote the story, will be joining us later to answer your calls and your emails. He visited 3 corners of the world where people live the longest to find out exactly what they're doing and what lessons they have to teach us. We begin in Loma Linda, California, of all places, home to some of the hardies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Here's CNN's Gary Tuchman. Okay, ready? I think so. Marge Jatan renewed her driver's license in 2004. She was born in 1904. So how is this 101-year-old woman maintain this amazing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Marge Jatan believes faith has much to do with it. I'm a Seventh-day Adventist. What then shall we say, brothers? The Adventists, Christians who observe the Sabbath on Saturday, the 7th day of the week, preach good health. An Adventist is not supposed to drink, smoke, or eat many types of meat. Many Adventists don't eat any meat at all and refrain from coffee and soft drinks. There are about 14 million Seventh-day Adventists in the world, and this congregation in Loma Linda is the church's largest. About 40% of the people who live in this city are Seventh-day Adventists. And it appears they live longer than others. 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udy shows Seventh-day Adventists in California live 5 to 8 years longer than other Californians. That's why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came here for the cover story titled The Secrets.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예. 이 101살 되신 그 말지 저탄 여사는 제가 사는 곳에서 한 3마일 정도도 3마일이면 한 5km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운동하시고 또 걸으시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101세 되시는 분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 할머님께서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이 있었죠? 제일 먼저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였죠? 예,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규칙적인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건강 기별 또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뭘 먹고 건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로운 식생활 그리고 또 긍정적인 태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번에 로마린다의 장수촌에서 일어났던 그 연구됐던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3대 장수촌을 꼽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였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살디니아였어요. 살디니아라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로마린다, 캘리포니아, 미국이었는데요. 참 신기했던 것이 이탈리아의 살디니아나 로마린다의 오키나와는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에는 로마린다가 LA 지역에서 오는 그 공해 때문에 매연 때문에 굉장히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율이 감소되지 않는 곳이 바로 로마린다예요. 다른 그 두 장수초는 지금 장수율이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린다만 장수율이 감소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장수율이 감소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다를까? 환경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잡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엇이 밝혀졌는가 하면 로마린다 지역에서 장수율이 감소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환경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정신이 더 중요하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건강에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경 말씀이나 신앙이 이것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오래 살고 싶다면은 종교를 가지라 하는 그 권장을 할 정도로 신앙의 중요성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음식물이 있고 각종 암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암 3가지를 제가 선별을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음식과 오른쪽에 있는 암과 한번 매치를 해보세요. 어떠한 음식이 어떤 암에 가장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유방암이 있고 전립선암이 있고 위암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늘은 어떤 암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마늘은 위암에 가장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콩. 콩은 무엇에 효과가 있을까요? 유방암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여성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유방암을 탁월하게 예방하고 또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음식이 바로 콩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립선 하면은 무엇이 좋을까요? 토마 굉장히 쉽죠? 남는 거 그냥 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가 음식물과 음식물이 효과가 있는 그 암에 매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 3가지 어떤 음식이든지 다른 종류의 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코끼리 사진이 있는데요. 장님 5이 제각기 코끼리를 만져보고 온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코끼리 코를 만지고 온 장님은 이 짐승은 구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은 있지만 무엇은 아닙니까? 구렁이 같지만 구렁이다라고 하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코끼리 상아를 만지고 온 장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짐승은 뼈다. 그러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끼리 몸통을 만지작거리고 온 그 장님이 하는 얘기가 이 짐승은 벽이다. 그러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온 장님은 이 짐승은 기둥이다. 코끼리를 꼬리고 만지고 온 사람은 이 짐승은 노끈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이 시중에 특별히 한국이나 일본에는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녹화하는 시간은 이제 점심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가 잠깐 TV를 봤더니요. 그 해독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독을 제거하는 기계. 그래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은 독을 다 제거하는 기계.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300만 원 이상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샀다고 그래요. 그러한 그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발만 탁 담그고 있으면 독소가 쫙 빠져나간다 하는 그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 사시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런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발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독소가 이렇게 막 아주 갈색으로 또 진한 흑색으로도 이렇게 막 한 30분 내에
아주 물이 뿌열 정도로 이렇게 차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야 진짜 독소가 빠져나가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할부로도 사고 뭐 신용카드로도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1, 2년 후에 확인해 봤더니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녹수는 현상이 물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인체와 전혀 상관없이 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비타민, 영양제, 정유수, 증류수, 각종 신제품 이러한 것들이 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꼭 사야 될 것만 같은 충동이 날 정도로 현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요법.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요법을 사용하면은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또 이 검진법을 사용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요법에 지나지 않지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치료와 치유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붕대를 감는 그것은 무슨 치료입니까? 치유입니까? 치료예요. 그런데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는 것은 어떠한 현상입니까? 그것은 치유예요. 그래서 치료는 인간이 하지만 치유는 누가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어떠한 물질이나 요법에 매달리신다면 인리에 매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웰빙과 뉴스타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웰빙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TV에 보면은 그 비즈니스 하는 것에서부터 그렇죠? TV 방송 여러 방송에 웰빙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데 웰빙과 뉴스타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뉴스타트는 또 다른 웰빙입니까? 웰빙은 또 다른 뉴스타트입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이지 저탄 여사가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차이를 이야기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벌써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웰빙과 뉴스타트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건강하기 위해서 물을 경배하고 또 요법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파는 사람들을 또 강의하는 사람들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물을 만드시니 진정한 치유를 하시는 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웰빙과 뉴스타트의 차이는 요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이지 저탄 여사가 101살 이상을 살고 로마린다 지역에 장수율이 감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 같이 웰빙과 뉴스타트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은 항상 신제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새로운 물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 이거 하면은 좋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그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나온 진정한 건강 기별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물질에 의해서 신제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산화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 하나가 이 베이타 캐로틴이라는 겁니다. 이 베이타 캐로틴은 눈을 좋게 만들고 하는 그 굉장히 항산화 효과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베이타 캐로틴을 정제로 만들었어요. 25mg 정도 되는 정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복용을 하게 하면 암 걸릴 사람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암 걸릴 가능성이 많은 분들일까요?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암 걸린 담배 피는 것, 그렇죠? 그래서 흡연자들에게
이 베이타 캐로틴 정제 25mg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1년 반 후에 사진을 찍었어요. 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제 25mg을 섭취한 그 흡연자들의 암 발병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소해야지 말이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소해야 돼요. 그런데 28%에서 33%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당근을 4개 반 먹은 사람, 4개 반을 섭취를 해야지 25mg의 베이타캐로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근 4개 반을 섭취한 사람들, 주스를 드시거나 또 당근을 잘게 만들어서 섭취한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암 발병률이 거의 30%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정제를 먹었을 때는 암 발병률이 더 증가했는데 당근을 먹었을 때는 감소할까?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아 이거 더 이상 이 실험을 하면은 윤리적으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험을 중단하고 과학자들이 아직도 밝혀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항산화제가 그 산화작용을 할 수 있다. 암을 막는 그 물질이 암을 걸리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A 더하기 B는 C다라는 그 화학작용이 항상 일어납니다. 생화학작용이. 모든 생화학작용이 이 공식이에요. A 더하기 B는 C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수학 공식과 같지 않고 화학 공식은 양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라는 항산화 효과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제를 복용했을 때, 이 항산화제라는 정제를 복용했을 때는 C라는 항산화 효과가 과잉 생산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반대로 화살표가 돌아가서 정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제인 경우에는 농축되어 있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잉 섭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가, 이 항산화제는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중용의 원칙이에요. 중용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가요? 2500년 전에 공자 선생님이 모든 것에 중용의 원칙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근데 그것을 뉴스타트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 원칙, 균형 원칙이 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비타민 정제 잔뜩 사신 분. 조금 사셨어요? 잔뜩은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정말 모든 병이 날 것 같은 그러한 그 선전을 보고 뒤에 보면은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선전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현혹이 돼서, 이거 하나 사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비타민 C 알약은 어떨까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몸속에 어떠한 이상이 생깁니까? 그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괴혈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이 그 상처가 나면, 몸에 상처가 나면 제대로 아물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중에는 여러분들 비타민 C를 복용하실 때 몇 밀리그램 정도 보셨습니까? 최소한도 500mg, 1000mg, 1500mg이 시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괴혈병, 잇몸이 잘 낫지 않는, 잇몸에 피가 나는 괴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밀리그램이면 됩니까? 그것은 안 가르쳐주죠. 비타민 정제를 만든 회사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10mg밖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500mg을 먹게 해야지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더 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90mg은 하루에 필요한 양이 90mg이고요. 100mg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모든 세포에 다 포화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mg 이상이 되면 소변이 비싸져요. 소변으로 다 녹아내려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강 메시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채소도 많이 먹는데 그 중에 시금치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시금치를 많이 먹는 분들이 또 비타민 C 정제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500mg에서 1000mg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돌이 생겨요, 몸에. 시금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타민 C가 과잉 복용됐을 때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그것이 뭐가 된다? 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식 하다가 비타민을 먹으면 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제일 먼저 화학 노벨상을 수상하신 그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박사가 이 비타민 C를 제일 먼저 세상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 그 비타민 인스티튜트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감기 걸리면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를 걸린 사람들이 비타민 C를 그 정제로 복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이 밝혀졌어요. 비타민 C를 복용한 자체는 감기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감기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물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비타민 C 정제보다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기 걸리셨을 때 오렌지나 귤이나 밀감이나 이러한 것을 드시면서 사이사이 물을 충분히 드시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감기를 이기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일부러 이 물병을 놔뒀는데요. 이게 8병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한 8컵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루에 2병씩 마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한 16년 동안, 17년 동안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물만 마시는 것으로도 감기에 충분한 예방이 되고 감기 걸렸을 때도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변비에 많이 걸리시는데요. 물 8컵 혹은 이 제가 이걸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나오네요. 근데 요거 한 병만 마시셔도 여러분들 변비가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 특수한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물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물이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또 사과가 있는데요. 이 후지사과 반개, 큰 후지사과 반개의 그 비타민 함유량을 검사를 해봤더니 몇 밀리그램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사과 반개의 비타민 함유량은 5.8m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먹어야지 궤열병을 예방할 수 있는 10mg, 11.6 정도 되죠? 그 정도의 비타민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를 보면 5.7에서 5.8 정도 되는 그 비타민 함유량을 가지고 있는 사과 반개가 사실은 항산화 효과는 1500mg 정도 되는 비타민 정제를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이 웬일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항산화제, 비타민 C 말고 다른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장해 주신 이 과일 속에는 엄청난 치료제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사과 속과 껍질과 합친 것, 그리고 사과 껍질만을 따로따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가장 우리 몸에 좋은가, 노화 방지와 또 여기는 간암세포죠. 간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항암제가 많이 들어있는가. 사과를 연구를 했는데요. 사과 속을 봤을 때는 9.7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속과 껍질을 같이 섞은 것은 45.7. 그리고 사과 껍질만 한 것은 97.5. 항암 효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손님 대접하실 때 껍질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같은 양을 했기 때문에 사과 속과 껍질을 합친 것은 희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기본적인 원칙은 껍질에 항산화제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껍질을 이렇게 깎아서 드시는데 사실 껍질째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다 하는 것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드리면 대부분 의대생들도 그러면 그 농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로마린다에서 연구했겠습니까? 네,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과를 그 물에 씻은 것과 또 세제에 씻은 것과 그 다음에 우리 테크니션이 굉장히 장난기가 있는 테크니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테크니션이 그냥 다른 비교군을 하지 말고 자기는 청바지에다 문질러가지고 또 한 그룹을 더 추가했어요. 그런 다음에 씻지 않은 그룹과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어느 그룹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농약을 제거했을까요? 청바지, 그쵸? 청바지가 99%. 그 다음에 다른 것은 98.9%. 이래서 거의 99%가 제거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청바지 그룹이 좀 더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로 문지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밀가루나 녹말가루를 물에 타서 씻으시면, 그 사과 이게 좀 미끌미끌거리고 왁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일하고 여러 가지 과일. 한 가지 과일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그 항암 효과가 200 이상, 사과의 경우는 200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일을 섞었을 경우에는 1000 이상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상승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승 효과를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바로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상승 효과구나.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간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난다고요? 상승 효과. 그렇죠? 여러분들 한 분만 모셔놓고 제가 강의하는 거와 이렇게 수십 명을 모여놓고 강의하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효과요?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더 쏙쏙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상승 효과,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그러면 섭취해야 되는가? 최소한 5서빙. 이 서빙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과일 중간 사이즈 과일 1개가 한 서빙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로만 치면은 5개, 채소로만 하면은 채를 쓴 것을 5컵, 그리고 콩을 쪘을 경우에는 2분의 1컵, 그 다음에 과일을 말렸을 경우에는 1컵 정도가 5서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드시면 돼요. 과일 3개, 채소 2컵 이렇게 드시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최소의 양입니다. 근데 채식을 하는 분도 이 정도로 드시지 않아요. 이 정도 이상으로 드셔야지 항산화 효과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채식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하루에. 근데 그냥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녹화된 방송을 들으실 분들은 조금 시간이 먼 시간에 한 2달 후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어제 무슨 날이었죠? 보름날에 뭐를 드십니까? 그쵸. 여러 가지 채소를 드시잖아요. 나물을 드시잖아요. 그 나물 양을 이 정도로 드셔야지 충분한 항산화 효과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채식하시는 분은 이 정도로 안 드세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를 드셔야지 여러분들의 피부가 더 고와집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생겼다가도 암세포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내의 그 환경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이신데, 여러분들의 남편들께서 전립선에 걸리지 않게 하시려면은 어떠한 음식이 좋냐 하면 이 도마도인데, 도마도인 경우에는 다른 채소나 과일은 열을 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도마도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도마도인 경우에는 소스로 만들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할 때 도마도 그 세포 벽에 붙어 있는 이 리코핀, 라이코핀이라는 항산화제가 분리가 돼서 전립선에 가서 암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사물을 보시는 분이 암이 잘 걸려요. 그래서 암 잘 걸리는 사람들이 대통령, 그 다음에 CEO, 그쵸? 회사 사장들이나 회장들, 그리고 운동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암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마도를 끓여가지고 소스로 만든 것을 여러분 국수, 뭐 스파게티 국수 같은 거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셔서 드시게 하시고 운동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몇 보, 10,000보 정도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루에 10,000보. 하루에 10,000보면 약 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요즘에 이제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못 걸으시면은 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 강의 내용을 말씀드린 한국에는 블루베리가 많지 않죠, 요즘에. 한국에는 블루베리가 많지 않은데 그 미국에는 이 블루베리라는 것이 가장 항산화 효과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이 블루베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음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서 항산화 효과가 높은 것이 있는가? 혹시 블루베리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봤더니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말씀드리겠죠? 블루베리보다 더 강한 게 바로 뭐예요? 석류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석류 속에 있는 항암제 이름을 소개해 드릴게요. 퓨니칼리간 해보세요. 퓨니칼리간. 퓨니칼리간이라는 것이 석류 속에 들어있는 항암제인데 이 블루베리가 가장 세다고 미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그거보다 5배가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류를 드실 수 있으면 석류 주스를 100cc씩 한 1년 정도 드시면 모든 암 발병률을 30%에서 35% 감소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석류보다 더 강한 항암제가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석류보다 더 강한 항암물질 제가 내일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대생들에게 제가 요거를 다 외우라고 하는데 이 항암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항암제가 식물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항암제의 원료가 뭐냐면 이 공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셔도 몸속에 들어가서 항암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 속에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면서 무엇과 탁 합쳐지면 이게 항암제가 됩니다. 그 무엇이 뭘까요? 그 무엇이 뭐냐 하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식물 속에 들어가서 빛과 합쳐지면 그것이 처음에는 식초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식초가 항암 물질이 됩니다. 식초 자체는 항암 작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식초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항암 물질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거 참 신묘막측하다. 여기 보면 빛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라는 말씀이 있고 물질, 육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 대신 그 분이 누구냐 하면은 말씀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빛과 말씀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개념과 빛이 이산화탄소 가스와 합쳐져 가지고 항암 물질이 되는 개념과 이것은 일치하는구나. 그리고요. 이 항암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항암 효과를 내려면 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씹혀야 돼요. 그렇죠? 그 살이 찢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식탁 앞에 매 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시는 채소와 과일이 입속에 들어가서 찢김으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항암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을 여러분들이 식탁 앞에서부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웰빙 강의는 이것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채소 먹으면 좋다. 이것에서 끝나요. 그러나 뉴스타트 강의에서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체험을 식탁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 속에는 음식 속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까? 네. 제가 내일은 석류보다 더 강한 항암제가 들어있는 음식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 날은 삼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날은 삼시기가 일으키는 노화 현상과 죽음의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인리와 진리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석류보다 더 강한 항암제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새로운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음식물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편지를 매 순간 말씀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식탁 앞에서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섭취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